2장 유체운동학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학습 및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일러 기술과 라그란지 기술, 유선, 유적선, 유맥선의 이해, 물질 미분의 개념 및 유체역학에서의 사용, 유체역학에서의 속도장과 가속도장의 이해, 레이놀즈 수송 정리의 개념 및 사용 방법, 변형률의 정의 및 종류, 회전과 관련된 와이도의 이해.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유체학 일부분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복습하는 효과, 복습할 수도 있고, 또한 유체학 일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변형률과 정의, 최전 이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유체학 2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의 1 서론. 이 장에서는 유체운동과 관련된 기본 사항을 설명하고요. 먼저 운동학이라 하면 물체의 운동 양상만을 다루는 역학을 말합니다. 힘이나 이런 거는 별로 다루지 않을 겁니다. 2장에서는. 3장에서는 힘과 가속도 관련해 가지고 다루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변이, 변형 등을 운동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운동에 생기게 하는 요인인 힘과 운동과의 관계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포함하는 역학 분야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력학이라고 얘기하고, 단순히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것을 운동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오로지 유체 운동학 관련된 기본 사항을 설명합니다. 오일러 기술과 라그란지 기술, 유체학 1에서도 다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체의 유동을 기술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그란지 기술 방법이 되겠고요. 하나는 오일러 기술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라그란지 기술 또는 라그란지 관점, 이것은 유체 입자들이 움직임에 따라 유체 입자들의 속도, 가속도, 온도, 압력, 물질, 물리적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고체와 똑같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의 움직임, 자동차의 움직임, 비행기의 움직임, 모든 이것을 따라가면서 속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라그란지 기술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체의 운동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서술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의 자유낙하, 유체학 1에서도 설명했지만 공의 속도, 포탄의 속도 이런 것을 특정한 물체, 유체 입자라고 생각을 유체 역학에서는 유체 입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특정 유체 입자 속도가 어떤 시간에 따라 어떻게 표시되겠는가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고, 이와 같은 방법을 기출하여 뉴턴의 운동 법칙 등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유체역학에서는 어떤 우리가 강이면 강에 흐른다, 파이프 내에 흐른다면 어떤 검사 체증 내에서의 흐름에 보통 흐름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점선으로 된 검사체적입니다. 점선으로 된 것이 검사체적이고, 이와 같은 단면의 유동에 있어서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림 2의 1은 라그란지 기술에 대해서 한번 그림 2의 1 중에 첫 번째 라그란지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t t0일 때 어떤 입자의 속도가 t0에서 시간 t0일 때 vp의 속도를 갖는 이런 상태의 입자를 따라가면서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자를 따라가면 이렇게 따라가면 이때의 이때의 속도는 vp t1입니다. 시간이 t1일 때 vp t1이고, 임의의 시간, 임의 쭉 따라갈 때 임의의 시간의 속도를 우리는 vp t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t t일 때 일반적으로. 즉 이 입자 빨간 점의 입자의 속도는 따라가면서 속도를 측정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따라가면서 측정하면 그 vp는 vpt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라그랑지적인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서 입자의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라그랑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라그란지 기술로 나타낸 유체 속도는 우리는 뭐 VPT 이렇게 나타냈습니다만은 수학적으로는 Vx0t 시간 t일 때 x0한 것은 공간 좌표입니다. 이 좌표에서 이렇게 더 나타내는 수학적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복잡하게 우리 수학적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편의상 요 입자의 속도를 VPT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괄호에 x라는 것은 t 이꼬르 t0일 때 요거 t 이꼬르 t0 요 입자의 위치가 x0 위치 벡터 라는 것은 x0 대문자 x0입니다. x0, y0, z0 요걸 얘기하겠죠. 요 좌표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유체 입자 p를 나타내게 되겠죠. p의 이렇게 시간 t일 때 x0에 있는 속도라는 것은 바로 vp, 이 p 입자의 속도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고체, 앞에도 얘기했지만 고체 또는 일정한 질량의 시스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건 입자 하나 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 개가 따라갈 때도 여러 덩어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 시스템에 대한 식으로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체의 경우는 아주 많은 유체 입자들이 연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유체 입자의 속도를 이렇게 측정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여러 입자들 다 시간의 함수로 위치의 함수로 다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체역학에서는 오일러 기술 방법을 사용한다. 또는 오일러 관점에서 속도와 가속도, 온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어진 공간에서 유체 입자들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유체 입자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공간에서 공간에서 크게 보면은 이 컨트롤 볼륨이라는 공간 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요 안에 관심이 있고요. 이 안에서도 검색체적 안에서도 속도를 측정할 때 주어진 요 동그라미 채워진 동그라미 말고 각각의 위치에서 속도를 측정 또는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x0, y0, z0 위치, 요 위치죠. 요 위치에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두면 속도를 측정하고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를 두면 압력을 측정하겠죠. 따라서 여기서 측정되는 속도는 예를 들어 가지고 UVW 벡터로 나타내는 V이고 그 위치에서는 X0, Y0, Z0 위치에서 T의 함수 시간에 따라 막 바뀔 수도 있겠죠. 계속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사람 또 여기 있는 센서는 여기에서 이 점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여기 X1, Y0, Z0는 같고요. X1만 다른 위치에서 T에 따라서 계속 또 측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동그라미 점 또는 더 사이 점을 더 많이 측정하면 되겠죠. 아주 여기 다 측정하면 다 모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측정하는 속도는 V, X, Y, Z에서 T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측정 방식이 다르죠. 또는 계산 방식이 다르죠. 이 속도를 어떻게 측정했느냐? 이 공간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이 점에서만 속도만 계속 측정,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 측정을 하지 않죠. 따라가면서 속도를 나타내지 않죠. 여기서만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걸 다 여러 점 다 모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이 우리는 오일러 기술 방식으로 또는 오일러 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일러 기술을 나타내면 속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한 점 X0 요즘에서 속도한 속도가 요거고요. 요즘에 속도한 속도가 요거. 이걸 다 모으면은 일반적으로 V, X, Y, Z, T. 물론 이 속도에 측정한다는 얘기 UVW 벡터로 측정이 되겠죠. 따라서 다 모으면 이렇게 벡터로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측정한다고 했지만 이론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 컴퓨터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 실험에 의해서 또는 이론으로 할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 안 되면은
컴퓨터를 이용 시뮬레이션해서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검사 체증 내에서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속도, 가속도, 압력 여러 가지 물리를 나타내는 방법을 오일러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측정된 속도는, 이렇게 측정된 속도는 검사 체증 내에서 오일러 기술 속도는 속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velocity field입니다. 운동장, field, 마찬가지죠. 이런 운동장 영역이 있다면 이 영역 전체에서 속도를 다 나타내, 이 운동장 장 내에서 field 전체에서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velocity field다 라고 얘기를 하고 속도장이다 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체각에서는 입자를 따라가면서 속도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오일러 기술이 훨씬 편합니다. 편하고 실제로는 라그랑지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불가능하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체각에서는 속도 분포다 이러면은 무조건 오일러 기술로 측정한 겁니다. 라그랑지적으로 측정한 속도 방식이 아닙니다. 그 두 속도의 차이는 뒤에 다음 절에서 가속도 장하면서 우리 실제 속도 분포를 한번 보면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또는 계산하는 것은 속도뿐 아니라 압력, 온도가 바뀌는 경우는 온도, 밀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 이걸 일반적으로 B라고 나타냅시다. 그러면 이 유동 영역에서 이렇게 나타낸 물리량은 B는 B, X, Y, Z,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유체각에서는 아까 앞에도 얘기했듯이 별도 무조건 오일러 기술로 나타낸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유체 속도 분포 무조건 그것은 오일러 기술로 나타낸 속도 분포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체각에서 정상유동, 비정상유동, 정상이란 건 스테디, 비정상 unsteady, 스테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노멀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노멀의 정상, 비정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스테디 정상 유동, 비정상 그런 용어를 이미 옛날부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워낙이 스테디를 정상, unsteady를 비정상 유동이라고 이렇게 애초에 번역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뭐로 나타냈을 때? 오일러 기술로 나타냈을 때 그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일러 기술로 유체의 속도를 나타낼 때 속도가 시간의 함수가 아니면 우리는 정상 유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그란지적인 관점에서 유체 입자를 따라가면 속도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상 유동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얘기하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주어진 지점에서 속도나 압력 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체 입자 따라가면서 이러다 보면 속도는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정상 유동이. 오일러 관점에서 보아 이렇게 시간에 따라 속도, 압력 등등이 바뀌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시간의 편미분, 시간에 대해 편미분했을 때, 우리 그때 0일 때 우리는 정상 유동이다.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원, 2차원, 3차원 유동. 역시 오일러 기술로 유체 별말 없이 오일러 기술입니다. 유체의 속도를 유동 나타낼 때 몇 개의 공간 좌표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1차원, 2차원, 3차원 유동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모든 현실에서 유동은 3차원 유동이죠. 3dimensional 차원 유동을 dimensional이라고 얘기합니다. 3dimensional 유동이지만 경우에 따라 유동을 1차원 또는 2차원 유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방향의 속도나 압력의 변화가 변하지 않아서 유동을 나타낼 때 두 방향의 좌표만 필요하고 나머지 한 방향 필요 없는 경우는 우리는 2차원이죠. 이 속도나 이런 거 표시할 때 좌표가 두 개가 필요하면 2차원 유동이 되겠습니다. 예, 속도가 이렇게 표시될 때 이것은 3차원 유동이지만 X3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라운드 V, 라운드 X3는 0이 되겠습니다. 속도는 2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고 2차원 유동이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속도장이 시간의 함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요 T는 좌표가 공간 좌표가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1차원이다, 2차원이다 얘기를
합니다. 두 방향, 라운드 V에 이렇게 두 개가 0이고 오직 하나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1차원 유동이다. 원디멘저널 유동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원 유동의 예는 평면 쿠에테 유동. 예를 들면 이 평판은 아주 큰 평판입니다. 이 평판은 이렇게 아주 큽니다. 이쪽으로도 아주 크고 이쪽으로도 아주 크고 그럴 때 아래 이미 유체각 1에서도 나왔죠. 이쪽 평판의 속도를 잡아당기면은 이 틈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아주 큰 게 말고요, 좀 좁을 때, 그럴 때는 속도 분포를 해보면 이런 직선 분포를 나타내고, 속도 분포는 u, y, 좌표는 y 방향으로만 속도가 바뀝니다. y 방향으로만 속도가 바뀌지 이쪽 방향으로 안 바뀌고, 이쪽 방향 여기서나 다 똑같고, 이렇게 아주 길 때, 이쪽으로도 아주 길고 이쪽으로 아주 길 때는 그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이럴 때의 속도 분포는 우리는 1차원 유동이 되겠습니다. 쿠에테 유동은 우리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나중에 지배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것을 식을 풀어서 이와 같은 속도 분포를 구하는 것을 해볼 겁니다. 지금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속도 분포는 u, y 하나밖에 없죠. 1차원이 유동이 되겠습니다. 그림 2의 3은 라운드 U, 라운드 G, Z, Z가 라운드 Z라고 주로 발음할게요. 라운드 Z가 0인 경우입니다. 그 말은 앞에 똑같습니다. 이쪽으로도 아주 크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속도 측정하나 이 위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 아주 무한히 긴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단면이 이렇게 바뀌면 속도 분포는 이렇게 2차원 유동이 되겠죠. 속도 분포는 UXY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을 때는 UXY, 시간에 있을 때는 시간까지도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일정하게 움직이는 경우는 UXY에서 2차원 유동입니다. 그런데 그림 2의 3B는 압축성 유동에 특히 해석이 우리가 많이 된 속도 분포인데 각각의 단면에서 균일하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속도가 가정하면 이것은 U = UX가 돼서 1차원 유동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기 같은 경우 속도가 아주 클 때 실제 해보면 거의 이렇게 돼서 1차원 유동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1차원 유동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1차원 유동이라고 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속도는 X방향, 이쪽 방향으로는 안 바뀌는 거죠. 평균 속도와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엄밀하게 유동현상은 모두 3차원 현상이지만 문제에 따라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경우 1차원 또는 2차원 유동으로 해석하기도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상세히 다룰 겁니다만 유체 유동은 기본적으로 3차원이기 때문에 3개의 운동 방정식 나중에 3장에서 우리가 유도할 겁니다. 다른 지배 방식 14배 풀어야 되는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공학 문제에서는 1차원, 앞에도 얘기했지만 2차원 유동으로 해석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1차원 유동이고 무엇이 2차원 유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의 2절 오일러 및 라그랑지 서술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그랑지와 오일러에 대한 속도의 예를 우리는 뒤에 가속도 계산할 때 어떻게 라그랑지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오일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속도를 다룰 때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